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수급자는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된다더라. 돈이 조금만 모여도 조사 나온다더라. 이런 말에 괜히 불안해지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매달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인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되신 적 있으셨죠? 오늘은 그런 불안과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급여를 통장에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돈을 모아도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누군가는 미래의 병원비나 장례 비용을 염두에 두고 한 푼 두 푼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근거로 얼마까지 모아도 되는지, 이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 대상의 경우는 어떤 때인지까지 전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질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나 주가급여를 모아둘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아껴서 차곡차곡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더라, 적금이 있으면 조사 나온다더라는 말들 때문에 괜히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돈을 모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얼마까지 모아도 되는가, 즉 보유재산의 상한선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을 기본재산액이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 자격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은 자가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전세 월세 보증금에 해당되고, 일반 재산은 땅, 오래된 자동차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는 입출금 통장, 예적금, 청약통장, 주식, 보험금 등 모든 금융자산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본재산의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 급여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책자에 171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수급자는 500만원이 넘기면 안 된다더라라는 말이 들려오면 이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00만원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요? 그건 바로 생활준비금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생활준비금은 금융재산 중에서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한 번 더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실제로는 기본재산액 외에도 금융재산 중 500만원 정도는 별도 공제로 빠지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마치 최대 보유 허용금액처럼 잘못 알려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광역시에 사는 분들의 기본재산 기준은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 시스템에는 이분의 총 재산이 4천만원으로 잡혀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3,700만원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금액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과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본인의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이자입니다. 재산은 기준 이내면 괜찮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이자 소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으로 3천만원을 가입했을 때 연 이자가 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연간 금융이자가 24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적금 대신 입출금 통장에 자금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입출금 통장은 연 이율이 0.1% 수준인데요. 이자 계산을 해보면 9,900만원을 맡겨도 연 이자가 약 99,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자로 인한 소득 환산 걱정 없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가 나왔다는 표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부는 수급자 통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체 내역이 명확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급비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금에 이체했다면 그 내역은 통장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출처는 확실합니다.
당당하게 받은 생계급여를 본인이 직접 저축한 것이라면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으로부터 받은 큰 금액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본인이 받은 급여를 스스로 모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으니 자신있게 관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고 이자 관리만 잘 하시면 불이익 없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모으신 돈이 어떤 목적인지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병원비, 장례비, 혹은 위급한 순간을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 이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는 어느 정도 여유를 허용하고 있으니 제도의 틀 안에서 현명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모아도 괜찮은지, 그 기초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초수급자는 500만원 이상 통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각 지역 기준에 맞춰 재산을 합산하고 이자를 관리하면 모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모아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서 내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현명하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